안녕하세요. 저는 국풀국어학원의 이상희입니다. 저는 오늘 잠실고 국어 내신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례를 보실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내신 유형과 어떤 범위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잠실고만의 국어 내신 특징과 함께 공부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풀국어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도별로 문제 유형을 조금 분석해봤는데요. 자, 2020년, 21년은 문항수가 25문항으로 동일하지만 자, 서답형이 25점이었고요. 2021년에는 30점으로 조금 비중이 커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는 서답형이 한 문제 늘어나긴 했지만 21년과 배점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 범위를 보시면 자, 2020년과 21년은 동일합니다. 자, 동일하지만 자, 출제됐던 그 윤동주 작품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전혀 다른 점이 없었고요. 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에 있던 1-2 단원이 빠지면서 3월 학평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학평에서 비문학이 출제가 됐고, 자,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윤동주 작품 대신에 김소월과 이용학 작품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점 이상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문법은 23점에서 한 25점 정도 사이로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에는 11점, 12점 요 정도까지만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줄었습니다. 자, 문학 수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자, 12점 정도까지 갔던 부분에서 지금 6.8점 정도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문학, 문법, 그리고 독서 부분으로 해서 좀 더 내신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한 세네 지문 정도, 자, 그리고 외부에서 한두 지문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21년은 범위가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윤동주 작품이 외부 지문으로 들어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 2022년에만 올해만 윤동주 작품 대신에 김소월 그리고 이용학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교과서 내용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외부 지문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이따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변동 파트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문항수도 비슷하고 자, 배점이 된 것도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자, 공통점으로 꼽자면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꼭 하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문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왔던 예문이거나 아니면 국립국어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예문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 개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예문을 활용한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독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지문이 들어가다가 외부 지문으로 살짝 변화가 생겼는데요. 자, 그래서 2020년, 21년에는 사실 확인 문제, 교과서 날개 확인 문제, 자, 그리고 장문으로 나오는 그 모의고사형 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자, 올해만 그 모의고사 지문에서 약간의 변형이 생긴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좀 더 변화가 큰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쉽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돌고는 있는데 자, 왜 그런가 하니 내신형 문제로 출제를 하다가 기말고사 때가 되면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 때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만 열심히 한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기말고사 때는 그 문제만 공부를 한다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자, 이렇게 다른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어 공부, 내신형으로만 공부를 하느냐, 수능형으로만 공부를 하느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신과 수능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자, 저희가 공부하는 부분, 본문 확인하고, 학습활동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연계 작품까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는, 요 네 파트에서 왼쪽에는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 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일단 서답형 1번 문제. 오른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설명했던 부분, 이건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던 그 교재인데요. 자, 그 수업을 했던 내용 부분에서 요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학습활동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직선과 곡선, 그리고 저기도 직선과 곡선, 자, 동일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저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문학작품 감상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오른쪽은 제가 학생들에게 냈던 그 테스트 문제고요. 자, 왼쪽은 학교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연계 지문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물론 지문도 있지만 그 지문에 따른 어떤 그 선다들, 이렇게 선택지에서 시험에 출제가 됐던, 그러니까 요 시험 문제가 포함이 됐던 그 지문들, 요 부분에 저는 다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학원에는 그 잠실고에는 9명의 1등급 학생이 있을 텐데 5명 정도 제가 같이 수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 1학기 중간 국어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내신 따로, 수능 따로가 아니라 내신과 수능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예비 고1 친구들이 11월 둘째 주부터 이제 들어와서 수업을 받을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수능 기본, 개념을 익혀야 합니다. 자, 왜 개념 부분이 필요한가 하니? 물론 개념 중요합니다. 자, 처음부터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 부분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잠실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휘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휘 때문에 틀리는 문제도 생기고 자, 많이 힘들어하는데 어휘 빠지지 않고 저희 교재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부 가능합니다. 잠실고는 어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휘 공부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 답안 작성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요거를 위해서 뭔가를 따로 더 열심히 한다, 요건 아니고요. 저희 교재 자체가 그냥 이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자, 분석과 함께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술형까지도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괄호만 채웠는데 어떻게 서술형 대비가 되나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자, 잠실고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가 항상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유형 익히기,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또 나가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클리닉 시간에 모의고사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대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자, 5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 철저하게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 모든 관리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테스트 매주 들어오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중 클리닉 매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상담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필기 자료가 나가는데 자,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주에는 그 전주에 이제 수업 내용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부터는 항상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목표 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항상 그 문제 수가 동일한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그 기준선을 제가 정한 다음에
자, 그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주중에 불러서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중 클리닉은 점수 미달자만 하는 것이냐 물어보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주중에 따로 이제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또 질문을 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제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별 상담은 왜 필요한가 하니,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취약한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 뒤에 자 공부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필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 손필기 자료는 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는 필기, 자 각 반마다 선생님들께서 다르게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자 각 반 이제 학생들에게서 이제 교과서를 걷어서 그 필기를 확인한 후에 제가 따로 이제 필기를 해서 중요한 부분 다시 체크해서 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자료가 언제 나오느냐 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자료가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학교 필기를 담고 있는지, 학교 선생님의 의중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제공했던 자료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그 한 장에 이제 모든 내용을 담아서 공부할 수 있게 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빈칸도 있고 서술형 대비도 있고, 그다음에 더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필기를 해서 같이 그 표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자료가 제가 했던 손필기 자료인데, 자 왼쪽이 이제 독서 부분이 될 거고요. 오른쪽이 문학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에는 학교 선생님 필기가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자 반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뭐 두세 가지 정도 같이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업이 끝나게 되면 부모님들께 항상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자, 그날 과제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진행했던 그 테스트에 대해서 목표 점수와 함께 이 친구가 통과를 했는지 아니면 미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달된 학생이 있다면 자, 클리닉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 안내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중에서 어떤 내용, 특이한 내용, 특별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들어올 때 꼭 해와야 하는 그 숙제 부분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까봐 밑에 또 이렇게 남겨놨는데요. 자, 지금 제 번호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 부모님들께는 항상 공개를 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과도 그렇게 뭐 카톡, 문자 다 소통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주중 클리닉이나 주말에 뭔가 남아서 공부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을 때에는 줌을 활용해서 뭐 새벽이든 언제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오늘은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 없으니까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문의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